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자암기 박사의 시리즈 1부터 10까지의 내용을 이제 기존의 한자암기 박사 1권에 이어서 이제 한자암기 박사 2권에 있는 1, 2급 한자를 조금 더 보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산봉우리 3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한자예요. 그래서 매 산자예요. 산은, 자, 이 매는 산을 예스럽게 부를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산, 산자인데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산자와 산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거는 사람 인자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이렇게 이제 금도끼, 은도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산하에 있는 이제 산신령을 뜻해요. 그래서 신산선자예요. 그래서 신선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신산선자고, 자, 이 똑같은 산을 2개를 붙였죠. 그래서 산에 있는데 이렇게 산이 또 솟아나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날출이에요. 나오다라는 뜻의 날출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손이란 뜻이에요. 손의 모습을 본따 만든 손수자인데 글자의 왼쪽에 들어가게 되면 손수, 변이라고 해서, 자,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손과 관련된 한자의 의미가 추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너무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무언가 물건이 나오게 되면 무언가 여러가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재주로만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면 무언가 이제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날 졸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마냥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물건이 못났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작. 이제 졸작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써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엄자인데 이제 집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몸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굴이 있는데 앞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산에서 무언가를 앞에 팔면서 동굴에 파듯이, 그래서 굴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다라는 뜻은 당연히 발굴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지만, 이거는 이제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팔굴자는 이 한자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굽혔다는 뜻이에요. 굽힐굴자. 굽힐굴자고, 이제 굴복하다라는 한자라던가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할 때 이제 불굴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손으로 든 곡괭이 모습이 이거. 네, 그래가지고 자, 이 부분 있죠? 사람. 네, 이 부분인데, 자, 손으로 곡괭이를 들죠?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제 곡괭이를 들면서 이제 굴 안에 들어가서 몸을 굽이면서 무언가를 파는 거예요. 굴자예요. 이게 파다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하다, 이제 도굴, 이제 훔쳐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제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굴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이제 무언가를 파는데 구멍이 생겼어요. 근데 이 구멍이 나중에 동굴이 됐죠. 동굴,
굴자예요. 그래서 마을 동자를 써서 동굴이라는 단어를 만들거나 토굴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여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패인 골짜기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곡자가 됐는데, 이제 계곡, 이제 협곡, 이제 롤에 나오는 소환사 협곡 있죠? 이제 협곡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골짜기 곡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골짜기에서 이제 노는 것 자체가 되게 무언가 저속하고 뭔가 이제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할 속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속물이야, 저 사람은. 이런 거라는 이제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죠. 이게 모든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뭔가 이제 흠뻑 젖어 살고 있는 걸 속세라고 하죠. 속세라던가 속물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이거는 보일시자지만 이거는 옷의자예요. 그래서 옷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 옷의자 밑장인데, 자, 그래서 보면, 자, 옷을 이렇게 주름이 이제 골짜기에서 나오는 주름이 나올 정도로 크게 입어서 그 옷 자체가 넉넉하다, 넉넉할 요자. 저 유복하다, 부유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집이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집 중에서 이 지붕의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집면인데 지붕을 뜻하지만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름이 진 거죠. 이렇게 이제 골짜기에 있는 그 시냇물처럼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늙은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얼굴 용자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할 용자, 받아들일 용자. 그래서 용서라던가 관용을 베풀다 할 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용서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삼수변이라고 하죠. 자, 물수를 이렇게 글자 왼쪽에 들어가면 점이 3개다고 해서 3, 그 다음 물수라고 해서 수, 글자 왼쪽에 들어갔다 해서 변, 삼수변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서 물로 목욕하는 거죠. 목욕할 목자. 목욕할 욕자. 그래서 목욕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하품을 하다는 뜻의 하품 음자인데,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 크게 하품을 하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잠자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랄 욕자. 그래가지고 이 욕구, 욕심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사람의 감정에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심자죠. 사람의 심장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인데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랄 욕자인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할 욕자. 그래가지고 바랄 욕, 하고자 할 욕자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요. 한자로 쓸 때는 이 하고자 할 욕자를 좀 더 많이 써요. 뭐 욕심, 물욕, 탐욕 뭐 이런 것도 있죠. 다 이 마음심자까지 같이 들어가서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해선. 자, 그 다음에 자, 물수와 관련된 한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물수와 관련된 한자인데, 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인 물수자예요. 그래서 점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나타나 있는 이 고드름을 뜻해요. 그래서 얼음빙자, 빙수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 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수변이 돼요.
그래서 어른과 관련된 한자 의미를 추가시키고 싶을 때 이 이수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또 위로 들어가면 어떠한 지점에서 물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영자가 됐어요. 영원할 영자. 너를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어 라던가 영면에 취하다. 이제 영면이죠. 이제 영원히 잠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자, 물에서 오랫동안 헤엄쳤어요. 헤엄칠 영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 원자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무언가 이제 영원하다는 건 길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길게 무언가를 읊는다는 뜻이 읊을 영자. 소환 영창할 때 영창, 무언가 주문을 외는 거 있죠. 이 단어를 만들 때 쓰여요. 그리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해 일자인데요. 그냥 이 한자 같은 경우 이제 위 아래가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넓은 입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할자. 가루다라는 뜻이 이제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일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속이 좁은데 가루알은 약간 이렇게 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루알자 누구누구 왈 누구누구 왈 해가지고 이 왈자 있죠? 이것도 저 말하다는 뜻이 이 가루알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한자가 됐는데 그냥 이 가루알자를 그냥 해자 두 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빛날 창자가 됐어요. 그래서 빛나다는 뜻의 빛날 창자가 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빛날 창자와 관련된 한자를 이제 추가로 해보면 자, 입이죠. 사람의 입과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이제 빛날 만큼 빛이 나도록 무언가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를 창, 부를 창자. 창과 그리고 이제 재창, 합창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여자 여자죠.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요. 여기 옆에 1이 있으니까 1급 한자겠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몸을 이제 빛나게만큼 빛날 정도로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보통 그렇게 화려하게 다니는 사람은 창녀겠죠. 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말한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도는 아니고 한자의 설명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창부창자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개견자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개견자라고 해서 보통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짐승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가 자기 몸이 빛날 때까지 빠른 속도로 미쳐 날뛰는 거야. 미쳐 날뛸 창이에요. 날뛸 창자예요. 네, 날뛰다라는 뜻의 날뛸 창자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궐하다. 이건 옛날 말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창피하다 할 때 창피 있죠. 창피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같이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눈목자와 관련된 한자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눈목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엎어가지고 만든 한자 눈목자예요. 그리고 이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건 눈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썹 위에 이렇게 달린 눈 위에 달린 눈썹을 이제 본따 만든 눈썹 미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 사이간자 써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손이죠. 손을 눈 위에다 이렇게 대고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간자가 됐어요. 네, 보다란 뜻의 볼간자가 됐고 자, 이 한자는 뭐냐면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이건 말하다 가로할자
말하다란 뜻인데, 자, 아무 것이나 함부로 말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제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의 무릅쓸 못자요. 무릅쓸 못자가 됐고, 여기에 이건 수건건자거든요. 자, 수건건자. 수건의 수건, 깃발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제 옷감이나 깃발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모자를 그대로 쓰고, 모자란 뜻의 모자모자가 됐어요. 이제 방한모, 안전모, 이제 모자, 아대자자. 이제 전미사라는 뜻을 쓰였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달과 관련된 한자죠. 달의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인 달월자인데, 이 한자가 왼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와 달이 밝아서 밝을 명자가 됐어요. 이거는 밝을 명자인데, 근데 이 한자가 오른쪽에 들어갔으면 밝다란 뜻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이제 그릇이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옛날 삼국지에 도원결이 있죠. 그 도원결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잔을 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맹세하다는 뜻이야. 맹세할 맹자.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달이라는 뜻을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왼쪽,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한자들은 이 달월자가 왼쪽이나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신체라는 뜻으로 써요. 사람의 신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육달월이에요. 육이 고기 육자예요. 그래가지고 육달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친구 두 명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있는 모양. 그래서 붕자고요. 이거는 산이 있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 두 명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산이 이렇게 와르르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붕자가 돼서 붕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뭐냐면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릇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쌓이는 모습이요. 그릇이 여러 겹으로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또 차. 이제 거듭, 중복,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 이 한자와 관련된 한자를 볼게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실사자와 관련된 한자거든요. 이 한자는 실이란 뜻도 있지만, 실로 서로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옷감들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연결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있다, 연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습이라고 있죠. 너의 이름은 이라는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영화 그게 있었는데, 무습이라고 할 때 그 무습이도 결과할 때 쓰는 그 결자 있죠. 맺을 결자도 이 실사자를 쓰죠. 그래가지고 무언가가 연결되다라는 뜻으로서도 이제 이 한자를 쓰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로 이렇게 여기선 실의 의미로 쓰였어요. 실로 겹쳐가지고 무언가 조직을 짜는 거예요. 조자가 됐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란 뜻의 한자죠. 보일 시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덤을 가면서 또 보면서 이제 조상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상, 할아버지조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벼화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무르익은 모습을 나타낸 한자예요. 이렇게 이거를 묶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벼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조자예요. 세금 세네 조자. 세금은 돈으로 내는데 왜 세금자가 안 들어가나요? 옛날에는 세금을 낼 때 벼로 냈어요. 쌀로 냈기 때문에
이제 벼화자가 들어간 거고요. 이 한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집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땅히 지붕이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마땅할 의자가 됐어요. 마땅할 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지새워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땅할 의자가 됐고요. 그 다음 이 한자는 나무목자거든요. 나무목자죠. 나무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나무를 이미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 나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근데 또 이 나무를 또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할 사자가 됐어요. 그래가 조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쓴 거. 그리고 이제 감사에 들어갔다. 무언가 이제 비리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해가지고 감사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이 한자를 써요. 그리고 자, 이 한자는 이제 바다 위에 떠오르는 햇빛. 네, 해가 떠오르는 순간은 아침이죠. 아침 단자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사람이 아침만 되면 단지 그 하루의 일만을 생각해가지고 단지, 다만, 단자예요. 그래가지고 단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단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 단지라는 말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1급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흑토가 들어가가지고 흙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듯이 흙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다듬어졌다고 해서 평탄할 탄자예요. 평탄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걷다라는 뜻인데, 걸어가가지고 아침부터 법도, 무언가 법칙 같은 거예요. 법도도 있고, 이제 손가락, 손마디란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걸어가가지고 법도로 알맞게 일하게 된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의 얻을 득자가 됐어요. 획득하다, 뭐 득템하다 할 때 있죠? 다 이 득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득자도 정말 많이 쓰이는 한자예요. 자, 그리고 이 한자가 있는데,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는데, 땅에 이제 햇살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햇살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이게 땅에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뻗친다. 뻗칠 끈자.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 뻗치다란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마음이란 뜻의 한자였죠?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나는 무언가를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가지고 항상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뻗어가듯이 이제 항상 무언가 뻗어가면서 이제 더 나아지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이란 뜻이 들어갔어요. 항상 상자가 돼서 일상할 때 상자가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고 했었죠? 집 안에 무언가 되게 뻗치도록 펴서 무언가 베푸는 거야. 선, 베풀, 선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총 여러가지 한자들을 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있는 한자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토대로 이제
제가 나눠준 그 과제물 있죠? 과제물에 있는 한자어들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면서 그리고 오늘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한자를 쓰면서 한자어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11에서 20 그쪽에 있는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